70억? 이게 대체 뭐야? 새벽 2시 편의점 ATM 앞 화면 속 금액을 본 쌍둥이 자매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맞아? 동생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뽑으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서연은 겁에 질려 약값 딱 3만 원만 뽑았습니다. 천식으로 쓰러진 동생을 위한 돈.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선택이 쌍둥이 자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외곽 작은 마을, 밤 10시가 막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햇살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의 낡은 2층 고아원 건물에서는 불빛 하나 제대로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12월 중순, 겨울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는 밤이었죠.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고 바람은 건물 틈새로 거세게 파고들었습니다. 고아원 마당의 작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렸어요. 2층 끝방, 그곳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쌍둥이 자매 서연과 서희가 한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18살 쌍둥이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서희가 심하게 떨고 있었어요. 추워. 서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서연이 재빨리 자기 이불까지 벗어서 서희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일 아침에 해 뜨면 조금 따뜻해질 거야. 서연은 서희를 꼭 안았어요. 고아원 보일러가 고장난 지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밤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방 안은 냉장고처럼 차가웠어요. 수리비가 100만 원이나 든다는 말에 원장 선생님도 속만 태우고 계셨죠. 창밖으로는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쳤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어요. 바람이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방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서희가 기침을 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친 기침 소리였어요. 거친 숨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희는 어려서부터 천식이 있었어요. 특히 겨울만 되면 증상이 심해졌죠.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을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서연이 서희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희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거든요. 쌍둥이 자매는 부모님을 잃고 이곳 고아원에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어요. 어느 봄날 갑자기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고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친척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자매는 이 고아원으로 오게 되었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아침마다 눈물로 깼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서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서희는 몸이 약했습니다. 감기도 자주 걸렸고 천식 때문에 밤마다 기침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서연은 밤새 서희 곁을 지켰죠. 지금도 그랬습니다. 서연은 서희를 안고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목이 메었지만 참았어요. 서희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올해 70이 다 되신 할머니였어요. 평생을 이 고아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돌봐오셨죠. 머리는 하얗게 새셨고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선생님은 서연과 서희의 방문 앞에 멈춰 섰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셨던 것이죠. 선생님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애들아, 아직 안 잤니? 서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선생님. 원장 선생님은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담요 한 장을 들고 계셨어요. 구석에 쌓아둔 창고에서 꺼내 오신 것 같았습니다. 이거라도 덮어라, 미안하구나.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보일러 고치려면 돈이 100만 원은 들어야 한단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긴 하는데 다음 달이 되어야 받을 수 있어. 서연이 담요를 받아 서희에게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희 이만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원장 선생님의 눈빛은 더욱 안타까워졌습니다. 서희의 얼굴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창백한 얼굴, 파래진 입술, 그리고 거친 숨소리. 선생님은 천천히 서희 곁으로 다가가셨어요. 서희야, 많이 힘들지.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괜찮... 하지만 말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기침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재빨리 서희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뜨거웠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이거 열이 많이 나는데.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서희 약은 아직 남아있니?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제 다 떨어졌어요. 원장 선생님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약은 비쌌어요. 한 통에 3만 원이 넘었죠. 지금 고아원 살림으로는 그 돈도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건소 가보자. 거기서 싸게 약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만약 서희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가득했죠. 선생님이 천천히 방을 나가셨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서연과 서희는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바람 소리만 창밖에서 울부짖었어요. 서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엄마 보고 싶어.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서희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은 여전히 미친 듯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거기 춥지 않아요. 서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서연은 서희를 더 꼭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따뜻한 곳에 계실 거야. 서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은 먹먹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꿈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는 항상 웃고 계셨죠. 하지만 깨어나면 엄마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꾹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서희 앞에서 울면 서희가 더 힘들어할 테니까요. 시간이 흘러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서희는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소리가 계속 났어요.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희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어요. 창밖의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거세졌어요. 고아원 건물 전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문득 생각했어요. 이러다가 서희가 정말 위험한 거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서연은 천천히 침대 밑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아빠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고아원으로 올 때 가져온 것이었어요. 그 안에는 아빠의 낡은 옷가지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서연은 그동안 그 상자를 열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볼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뚜껑이 천천히 열렸어요. 아빠의 낡은 시계가 보였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어요. 사진 몇 장도 보였죠. 아빠와 엄마가 웃고 있는 사진, 가족 모두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 안에는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카드였어요. 카드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의 글씨였어요. 서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어요. 아빠가 서연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서연아, 이 카드는 정말 못 버티겠다 싶을 때만 써라.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연은 카드를 꼭 쥐었어요. 정말 못 버티겠다 싶을 때.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서희의 거친 숨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어요. 이 카드로 약을 사야 해. 서연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서희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두꺼운 옷을 껴입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어요. 서연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낡은 계단이 삐걱거렸어요. 1층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눈은 여전히 미친 듯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아원 문을 나섰어요. 가장 가까운 편의점까지는 20분 정도 걸어야 했습니다. 새벽 2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하얗게 내리는 눈을 외롭게 비추고 있었죠. 서연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속을 걸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눈이 푹푹 빠졌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깊이 찍혔어요. 하지만 곧 새로 내리는 눈이 발자국을 덮어버렸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서연의 얇은 옷을 뚫고 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춥지만 참아야 했어요. 서희를 위해서였습니다. 걷고 또 걸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어요. 발가락도 시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5분이 지났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드디어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었어요. 환한 불빛이 눈보라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밖에는 ATM 기계가 있었어요. 서연은 ATM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추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긴장되었기 때문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카드를 꺼냈습니다. 기계에 넣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빠 생일을 눌렀어요. 624.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잔액이 표시되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70억. 믿을 수 없었어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손으로 눈을 비볐어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7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서연은 손으로 화면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화면이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돈이.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70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고아원 1년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70억이면 700년치가 넘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곧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냐? 서연은 겁이 났어요. 이런 큰 돈이 왜 아빠 카드에 있는 걸까요? 혹시 범죄에 연루된 돈은 아닐까요? 아니면 실수로 잘못 찍힌 건 아닐까요?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더 뽑으면 안 돼.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출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3만 원만 뽑았어요. 기계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돈을 재빨리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카드를 빼냈습니다. 카드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서연은 급히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약 코너로 달려갔어요. 천식에 좋다는 약을 골랐습니다. 2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죽 1개를 집었습니다. 따뜻한 야채 죽이었어요. 3천 원이었습니다. 물도 한 병 집었어요. 1,000 원이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어요. 모두 26,000원입니다. 서연은 3만 원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꼭 안고 편의점을 뛰쳐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서연은 물건을 꼭 안고 다시 걸었어요.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고아원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걸으면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아빠, 이 돈은 뭐예요? 왜 이렇게 큰 돈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은 주머니 속 카드를 만졌어요. 아빠,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서연의 발자국은 다시 눈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희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0분을 걸어 고아원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 2층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희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약봉지를 열었어요. 물과 함께 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서희를 살짝 흔들어 깨웠어요. 서희야, 일어나봐. 서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언니, 약 먹어야 해. 서연이 약을 서희 입에 넣어 주었어요. 서희가 물을 마셨습니다. 고마워, 언니. 서희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조금은 편해 보였어요. 서연은 죽을 데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렸어요. 따뜻해진 죽을 서희에게 조심스럽게 먹였습니다. 서희가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었어요. 맛있어. 서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어요. 다 먹어. 서희가 죽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어요. 언니, 어디 갔다 왔어? 응, 약 사러. 밤에 나갔어. 추웠겠다. 괜찮아. 서연이 서희의 이마를 쓸어주었어요. 조금 전보다는 열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자.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숨소리가 조금 편안해졌어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야. 서연도 옆에 누웠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아직도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덜 무서웠습니다. 서연은 주머니 속 카드를 만졌어요. 아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고마워요. 서연은 그렇게 작게 중얼거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조금씩 들어왔어요. 밤새 내리던 눈은 멈췄고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어요. 옆을 보니 서희가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숨소리가 어젯밤보다는 편안해 보였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어요. 고아원 아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죠. 복도에서 아이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오늘도 춥네.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마당을 덮고 있었어요. 나무가지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죠.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70억이라는 돈. 그 엄청난 숫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짜였을까? 서연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낡은 카드가 손에 쥐어졌어요. 뒷면에는 여전히 아빠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언니. 서희가 눈을 떴어요. 서연이 깜짝 놀라 카드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희야, 일어났어. 서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응, 언니. 몸은 좀 어때?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정말이었어요. 어젯밤과는 달리 서희의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입술도 덜 파래 보였어요. 약 먹어서 그런가 봐. 고마워, 언니. 서연이 서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행이다. 두 자매는 방을 나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1층 식당에는 이미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긴 식탁에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앞에 서 계셨어요. 자, 다들 앉아라. 아이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과 서희도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아침은 흰죽과 김치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서희도 죽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서희가 작게 웃었어요.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죽을 먹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곳 아이들은 모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버려졌고 어떤 아이는 부모가 돌아가셨죠. 모두 각자의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연과 서희도 일어나려는데 원장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서희야, 오늘 몸은 좀 괜찮니?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많이 좋아졌어요. 원장 선생님이 안심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다행이구나. 그래도 오늘 보건소 가보자. 괜찮아요, 선생님. 하지만 원장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확실히 검사받아야 해. 서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래, 서연이가 데리고 가거라. 원장 선생님이 서연의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너희 둘이 참 기특하구나. 서연과 서희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어요. 두꺼운 옷을 입고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준비를 하는 동안 서연은 계속 생각했어요. 어젯밤 일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70억이라는 돈. 그게 정말 진짜일까요? 아니면 기계 오류였을까요? 언니 뭐 생각해? 서희의 목소리에 서연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언니 표정이 이상해. 서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아. 서연이 억지로 웃었어요. 두 자매는 고아원을 나섰습니다. 보건소까지는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걸렸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서연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빠, 그 돈은 대체 뭐예요? 왜 그런 큰 돈이 있는 거예요?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월급쟁이였죠. 70억이라는 돈을 가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누구 돈일까요? 혹시 아빠가 누군가에게 맡아둔 돈일까요? 아니면 정말 잘못 찍힌 걸까요?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두 자매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서연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래, 아빠 유품 상자. 서연은 아빠 유품 상자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안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카드에 대한 설명이나 아빠가 남긴 편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었죠. 30분 후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두 자매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설명했어요. 천식 검사 받으러 왔어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서희는 진료실로 들어갔고 서연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긴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잡지를 보려다가 그만뒀어요.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카드 생각뿐이었어요. 30분쯤 지나 서희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함께 나오셨어요. 천식 증상이 좀 있네요. 심각한가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겨울에 조심해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약을 꾸준히 먹고 따뜻하게 지내야 해요. 알겠습니다. 약 처방을 받았어요. 일주일치 약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고 다시 버스를 탔어요.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서희가 말했어요. 언니 고마워. 뭐가? 항상 나 챙겨줘서. 서연이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두 자매는 고아원에 돌아왔어요.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옷을 벗었어요. 서희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언니, 나 좀 자도 돼. 응, 자. 서희는 금방 잠이 들었어요. 아침부터 밖에 다녀와서 피곤했던 거죠. 서연은 서희가 자는 걸 확인하고 침대 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의 유품 상자가 거기 있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봤던 것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낡은 시계, 사진들, 그리고 빈 봉투. 서연은 상자 안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구석구석 손으로 더듬어 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상자 바닥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접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아빠의 글씨였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미안하구나. 아빠가 너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카드는 할아버지가 주신 거란다. 할아버지요?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할아버지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는 어려서 할아버지와 떨어져 살았어.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회사를 하시는 분이셨지.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빠는 사이가 안 좋았단다.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숨을 죽였어요. 할아버지는 아빠에게 이 카드를 주시며 말씀하셨어. 정말 힘들 때 쓰라고. 하지만 아빠는 평생 이 카드를 쓰지 않았어. 아빠는 할아버지 돈을 쓰기 싫었거든. 하지만 이젠 아빠가 없으니 너희가 써야 할 것 같구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서연아, 서희야. 할아버지를 찾아가렴. 이 카드로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빠는 고집 때문에 할아버지를 못 만났지만 너희는 할아버지를 만나야 해. 혼자 살기엔 세상이 너무 힘들단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들. 서연은 편지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서연은 정신을 차렸어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가렴. 이 카드로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럼 그 70억은 할아버지 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큰 회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찾지? 카드로 어떻게 할아버지를 찾는다는 걸까요? 은행에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카드를 또 써야 하는 걸까요? 서연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야 했어요. 서연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함께 넣었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곧 저녁이 될 시간이었습니다. 서희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서연은 침대에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봐야겠어. 혼자 결심했어요. 은행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카드 주인이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때 서희가 눈을 떴습니다. 언니, 내가 얼마나 잤어? 1시간쯤. 서희가 몸을 일으켰어요. 언니 울었어. 아니야. 하지만 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 눈이 빨개. 서연이 급히 눈을 닦았어요. 괜찮아. 그냥 눈이 좀 따가워서. 서희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응. 두 자매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방안을 비췄어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꼭 찾을게요. 그리고 서희랑 잘 살게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와 밥이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서희가 약을 먹었습니다. 오늘 받은 새 약이었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응, 언니 덕분이야. 두 자매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오늘 밤은 어젯밤보다 덜 추웠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전기장판을 켜주셨거든요. 서희가 먼저 잠이 들었어요. 편안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예요. 할아버지를 찾는 일. 그게 어떤 일이 될지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서희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도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을 위해 잠이 필요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하얀 달빛이 자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어요. 아직 고아원은 조용했습니다. 옆에서 서희가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어젯밤 약을 먹어서 그런지 숨소리가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오늘은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카드에 대해 알아봐야 했거든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어젯밤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죠. 주머니에서 아빠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봤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가렴. 이 카드로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서연은 편지를 다시 접어 넣었어요. 그리고 카드도 확인했습니다. 낡은 카드가 손에 쥐어졌어요. 오늘은 꼭 알아내야 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7시가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도 눈을 떴어요. 언니, 벌써 일어났어. 응, 잠이 안 와서. 어디 가려고 옷까지 갈아입었어. 서희가 서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서희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걸 알아보고 나서 말하기로 했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너는 쉬어. 알았어. 서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아침은 미역국과 밥이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입안을 데웠습니다. 서연은 밥을 빨리 먹었어요. 서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천천히 먹어. 응, 시간이 좀 없어서. 식사를 마치고 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오늘 잠깐 나갔다 와도 될까요? 어디 가려고? 은행에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네, 선생님. 서연은 고아원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10분을 기다려 버스가 왔어요. 서연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시내로 가는 버스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행에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카드 주인이 누군지 알려줄까요? 아니면 개인정보라서 안 알려줄 수도 있었어요.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40분쯤 지나 시내에 도착했어요. 큰 은행 건물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버스에서 내렸어요. 은행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어요. 할 수 있어.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따뜻했어요. 대기번호표를 뽑았습니다. 67번이었어요. 지금 부르는 번호는 52번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나이 든 어르신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모두 각자 볼일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53번, 54번, 55번. 번호가 하나씩 불렸어요. 서연은 주머니 속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떨렸어요. 30분쯤 지나 드디어 67번이 불렸습니다. 6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3번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카드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었어요. 잠시만요.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 카드는 아주 오래된 카드네요. 네. 고객님, 본인 카드 아니신가요? 아니요, 돌아가신 아빠 카드예요. 직원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카드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빠 유품이에요. 그래도 규정상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오시면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요. 네, 그리고 사망 진단서도 필요해요. 서연은 난감했어요. 그런 서류들은 고아원에 있을 거예요. 원장 선생님께 부탁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카드를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어떡하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카드를 다시 써보면 어떨까요? 어젯밤처럼 ATM 기계에 넣어보는 거예요. 혹시 또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은행 밖에 ATM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기계 앞에 섰습니다. 주위를 살폈어요. 다행히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카드를 넣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624.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숫자가 나타났어요. 70억 원.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할아버지 돈이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화면 아래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카드 소유자 차명재.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차명재.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차명재구나. 서연은 급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차명재. 검색 결과가 주르르 나왔어요. 맨 위에 뉴스 기사가 보였습니다. 화성그룹 차명재 회장. 서연은 기사를 눌렀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나이든 할아버지 사진이었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화성그룹은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 차명재 회장은 30년간 그룹을 이끌어왔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 서연은 숨이 막혔어요. 할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할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셨던 거예요. 그럼 아빠는 왜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왜 할아버지와 연락을 안 하셨을까요?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봤어요. 차명재 회장은 10년 전 외동아들을 잃었다. 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알려져. 외동아들. 그게 아빠였구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도 아빠를 잃고 슬퍼하셨던 거예요. 서연은 ATM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70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가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찾아갈까요? 큰 회사 회장님인데 함부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그때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계속 거래하시겠습니까? 서연은 생각했어요. 돈을 조금만 더 뽑아볼까요? 그럼 또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손이 떨렸습니다. 출금 버튼을 눌렀어요. 이번에도 3만 원만 뽑기로 했습니다. 그 이상은 무서웠거든요. 기계에서 돈이 나왔어요. 서연은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빼냈어요. 영수증도 함께 나왔습니다. 영수증을 보니 이상한 게 있었어요.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용 알림이 등록번호로 전송되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알림이 전송됐다고. 그럼 할아버지가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카드를 누가 쓰고 있는지.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떡하죠? 할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연은 불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안심도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신다면 혹시 찾아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연은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ATM 기계 앞을 떠났습니다. 근처 편의점으로 갔어요. 뭔가 먹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긴장해서 배가 고팠거든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와 우유 하나를 샀어요.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김치 맛이 났습니다. 우유도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웠지만 목이 축여졌습니다.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가 알림을 받으셨다면 뭔가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혹시 경찰에 신고하실까요? 아니면 직접 찾아오실까요?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삼각김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서희가 걱정할 테니까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니. 그리고 카드 사용 알림이 간다니.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서연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어요.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서연도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고아원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고아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간 시간이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희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언니 왔어. 응. 어디 갔다 왔어?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게 없었어요. 은행 다녀왔어. 은행은 왜?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 서희는 더 묻지 않았어요. 서연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좀 쉴게. 응, 쉬어.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 서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지만 곧 모든 게 바뀔 거예요. 그건 서연도 서희도 아직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큰 저택이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넓은 집이었어요. 대문 앞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고 정원에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이곳이 바로 화성그룹 회장 차명재의 집이었습니다. 밤 10시 2층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넓은 서재 안에는 책장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큰 책상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차명재 회장이었습니다. 올해 72,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회장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아들이었습니다. 회장의 외동아들 차동현.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었어요. 동현아.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들은 회사 일을 싫어했습니다. 아버지, 전 제 길을 가고 싶어요. 25살 때 아들이 한 말이었어요. 회장은 화를 냈었죠. 내가 이 회사를 누구 때문에 키웠는데. 넌 내 아들이야. 회사를 물려받아야 해. 하지만 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부음을 들었을 때 회장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에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차가운 관 속에 있었어요. 그때 회장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아들은 이미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회장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약병들이 놓여 있었어요. 심장약, 혈압약, 당뇨약. 나이가 들수록 약은 늘어만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카드 사용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이게 뭐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메시지를 눌렀어요. 차명재님의 카드가 3만 원 출금되었습니다. 사용장소 서울 동북구 ATM. 사용시간 오전 10시 47분.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카드는 10년 전 아들에게 준 카드였어요. 동현아, 이 카드를 가지고 있어라. 정말 힘들 때 쓰거라. 당시 아들은 카드를 받으며 말했었죠. 아버지, 전 이 카드 안 쓸 거예요. 그래도 가지고 있어라. 그 후 아들은 한 번도 그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도요. 그런데 지금 그 카드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회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다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그 카드가 맞았어요. 회장은 급히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전무였어요. 화성그룹에서 30년을 함께한 충직한 사람이었죠. 여보세요, 회장님.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박전무는 바로 받았습니다. 박전무, 지금 당장 집으로 오게. 무슨 일이십니까? 설명은 나중에 하지. 빨리 오게.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회장은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서울 동북구 ATM. 3만 원 출금. 누가 쓴 걸까요? 아들의 카드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아들이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됐습니다. 회장은 직접 장례식에 갔었어요. 아들의 차가운 얼굴을 봤었죠.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카드를 쓴 걸까요?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30분쯤 지나 박전무가 도착했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어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전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회장이 휴대폰을 건넸어요. 이걸 보게. 박전무가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봤습니다. 메시지를 읽었어요. 카드 사용 알림이요. 그 카드 말이야. 박전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련님 카드 아니십니까? 그래. 하지만 도련님은 나도 알아. 회장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박전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혹시 누가 카드를 훔쳐서 쓴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박전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 가족이 쓴 건 아닐까요? 회장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가족. 네, 도련님이 결혼하셨잖아요. 맞았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간 후 결혼을 했었어요. 회장이 반대했던 결혼이었죠. 그 여자는 안 돼. 너랑 맞지 않아.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은 결혼했고 회장은 인연을 끊었어요. 그 후 소식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말인가? 네, 혹시 며느님이 카드를 쓰신 건 아닐까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여자도 사고로 죽었어. 아들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고 들었네. 박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혹시 박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손주가 있는 건 아닐까요?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손주. 네, 도련님께 자녀가 있었을 수도. 회장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에게 아이가 있었을까요? 10년 전 장례식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시신도 함께 있었지만 아이는 없었어요. 알아봐야 하나?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전무가 말했어요. 서울 동북구라고 했죠. 그래. 그 지역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빨리 하게. 네, 회장님. 박전무가 다시 휴대폰을 봤어요. ATM 사용 기록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좋아. 박전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에게 걸었어요. 화성그룹은 큰 회사였습니다. 은행과도 관계가 깊었어요. 여보세요. 저 화성그룹 박전무입니다. 아, 전무님. 급한 일인데요. 카드 사용 내역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카드 말씀이신가요? 박전무가 카드 번호를 불러줬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분쯤 지나 답이 왔습니다. 2번 사용됐네요.
2번이요. 네, 어제 새벽 2시에 3만 원.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47분에 3만 원. 박 전무가 회장을 봤어요. 회장도 들었습니다. 2번이나. 모두 같은 지역에서 사용됐나요? 박 전무가 물었습니다. 네, 서울 동북구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다시 1분이 지났어요. 첫 번째는 편의점 밖 ATM. 두 번째는 은행 앞 ATM입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박 전무가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2번 사용됐답니다. 어제 새벽에 1번, 오늘 오전에 1번. 모두 3만 원씩. 회장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3만 원씩이라고. 네. 이상했습니다. 카드에는 70억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3만 원씩만 뽑다니. 누가 그렇게 쓸까요? 도둑이라면 큰 돈을 뽑았을 거예요. 하지만 3만 원만 뽑았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당장 그곳에 가보게. 회장이 말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나도 같이 가겠네. 회장님께서 직접요. 박 전무가 놀랐습니다.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밖에 잘 나가지도 않았죠. 그래, 내가 가야겠어.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혹시 내 손주일지도 모르잖나. 알겠습니다. 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차 10대를 준비하게. 10대요? 그래, 제대로 알아봐야 하니까.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눈빛이었어요. 박 전무는 회장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10년간 죽은 사람처럼 지내던 회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박 전무가 서재를 나갔어요.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서울 동북구. 3만 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사진을 다시 들었어요. 동현아, 내 아이가 살아있는 거니.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꼭 찾을 거야. 내 아이를 꼭 찾을 거야.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어요.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회장은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카드를 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정말 손주인지.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어딘가 저 밑에 회장의 손주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꼭 찾아갈 테니. 회장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회장도 서연도 서희도. 아직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햇살 어린이집 앞 좁은 골목길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게 뭐야? 차가 저렇게 많이. 검은색 벤츠 차량 10대가 일렬로 골목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차들이었습니다. 번호판도 모두 특별한 번호였죠. 차들이 고아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모두 1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가운데 차에서 박 전무가 내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명재 회장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위험이 느껴졌어요. 전무, 여기가 맞나? 네, 회장님. 회장이 고아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보였죠.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 손주가 이런 곳에 있었단 말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박 전무가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고아원 대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원장 선생님이 마당을 쓸고 계셨어요. 갑자기 정장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자 깜짝 놀라셨습니다. 누구세요? 빗자루를 떨어뜨리셨어요.
박 전무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그룹 박 전무라고 합니다. 화성그룹이요? 원장 선생님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TV에서 본 적이 있었죠. 큰 회사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서연, 서희 학생이 여기 있습니까? 원장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서연이와 서희를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지팡이를 짚으며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원장 선생님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나이든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아닙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 손주일지도 모릅니다. 손주요? 원장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2층 창문이 열렸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차들 뭐예요? 와, 차 진짜 많다. 시끄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1층으로 내려왔어요. 복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서연과 서희도 방에서 나왔어요. 언니, 밖에서 무슨 소리나? 나도 모르겠어. 두 자매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창문에 붙어 있었어요. 야, 진짜 대박이다. 검은 차가 엄청 많아. 서연도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마당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든 할아버지 한 분도 보였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언니, 저 사람들 뭐야? 서희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서연은 알 것 같았습니다. 카드 때문이에요. 분명히 그것 때문일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아래에서 소리쳤어요. 서연아, 서희야, 내려오너라.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이 불렀어. 무슨 일이래? 서연과 서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서희는 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무서워. 괜찮아. 하지만 서연도 무서웠습니다. 1층에 내려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회장이었어요. 회장은 두 소녀를 봤습니다. 쌍둥이였어요. 똑같이 생긴 두 소녀.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얼굴이 너무나 닮았어요.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동현이. 회장의 입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 전무가 놀라 회장을 부축했어요. 회장님, 저 아이들이야.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랑 똑같아.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서연과 서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겁이 났어요. 무서워 마라. 회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너희가 서연이와 서인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였니? 차동현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맞구나. 회장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박 전무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내 손주들이야.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원장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 할아버지가 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을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손주가 있는지도 몰랐죠.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세요. 그래. 회장이 대답했어요. 내가 너희 할아버지란다. 서희가 서연 뒤에서 작게 말했어요. 언니 진짜야. 서연도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 인터넷으로 본 그 할아버지. 화성그룹 회장님. 그분이 진짜 자신들의 할아버지라니. 할아버지. 서연이 작게 불러봤어요. 회장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 다시 한번 불러다오. 할아버지. 이번엔 서희도 함께 불렀어요.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박전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회장이었어요. 10년간 죽은 사람처럼 지내던 회장.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도 코끝이 찡해졌어요. 원장 선생님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 아이들이 가족을 찾다니. 회장이 두 소녀에게 다가갔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 서연이 망설였어요. 어디로요? 집으로. 저희 집은 여기예요. 서연이 고아원을 가리켰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젠 아니야. 너희 집은 할아버지 집이란다. 하지만 서연이 원장 선생님을 봤어요. 선생님이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가거라. 선생님, 너희 가족이잖니. 함께 가야지. 선생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3년을 함께 지낸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 떠나보내야 했어요. 서희가 선생님을 안았습니다. 선생님 고마웠어요. 그래, 잘 지내렴. 선생님도 서희를 꼭 안았어요. 서연도 선생님을 안았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너희도.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울먹이고 있었어요. 서연아, 잘 가. 서희야, 행복해. 작별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박전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짐을 싸오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과 서희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아빠의 유품 상자. 서연은 상자를 꼭 안았어요. 아빠, 우리 할아버지 만났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희가 방을 둘러봤어요. 언니, 여기서 3년 살았는데. 응. 이제 떠나는구나. 응. 두 자매는 잠시 방 안을 바라봤습니다. 추억이 많은 방이었어요. 힘들었지만 함께 버텨낸 곳이었죠. 가자. 서연이 말했어요. 응. 두 자매는 짐을 들고 내려갔습니다. 마당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이 두 소녀를 봤습니다. 짐은 그게 다니. 네. 회장의 마음이 아팠어요. 손주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니. 이제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다 해줄게. 회장이 차를 가리켰어요. 자, 타자. 박전무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과 서희는 차에 올라탔어요. 처음 타보는 고급 차였습니다. 의자가 푹신했어요. 회장도 옆에 탔습니다. 출발하게. 기사가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서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아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아이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서연과 서희도 손을 흔들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이 두 소녀를 봤어요. 울지 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차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10대의 차가 일렬로 움직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서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 어제까지만 해도 고아원에 살았는데 오늘은 재벌 회장 손녀가 됐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희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이게 진짜 맞아. 응, 진짜야. 회장이 두 소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서희도 회장도. 아직은 모르는 일이었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성북동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이 보였어요.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차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잘 가꿔진 나무들과 꽃밭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 멀리 큰 집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저택이었어요. 서연과 서희는 입을 벌렸어요. 와, 저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집은 처음 봤어요. TV에서나 보던 집이었죠. 차가 현관 앞에 멈췄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회장이 먼저 내렸습니다. 자, 내려라. 서연과 서희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가사도우미 2명이 나왔어요. 중년 여자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눈은 서연과 서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저 애들이 누구래? 회장님 손녀래.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회장이 2 소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들어오너라. 현관을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나왔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큰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죠. 값비싼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서희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여기 너무 커. 응. 서연도 긴장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아라. 2 소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푹신했어요.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괜찮아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불렀어요. 음식 좀 준비해주게. 네, 회장님. 가사도우미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좋은 채였습니다. 화성 그룹 비서실 이사였어요. 회장 밑에서 10년을 일한 사람이었죠. 회장님, 돌아오셨군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채가 서연과 서희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 아이들이 내 손녀들이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좋은 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놀랍네요.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좋은 채는 회장을 10년간 보좌했습니다. 회장이 아들을 잃고 무너졌을 때 옆에서 회사를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 공로로 비서실 이사까지 올랐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녀들.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들. 좋은 채는 그게 싫었어요. 오랜 시간 회장 옆을 지켰는데 갑자기 나타난 아이들에게 모든 걸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확인이라니. 정말 손녀가 맞는지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에 사기꾼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회장이 화를 냈어요. 이 아이들이 그럴 리 없어. 얼굴을 보게. 내 아들이랑 똑같지 않나? 하지만 얼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채가 고집을 부렸어요. 제대로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박 전무가 끼어들었습니다. 조이사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무까지. 회장이 답답해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죠.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확실해집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검사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알았네. 검사를 하지. 좋은 채가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유전자 검사요. 그래.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내 손녀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하지만 저희는. 걱정 마라. 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금방 끝나. 아프지도 않아. 서희가 겁먹은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무서워. 괜찮아. 서연이 서희를 안심시켰습니다. 좋은 채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도로 나가서 통화했어요. 여보세요, 김 실장님. 네, 조 이사님. 유전자 검사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좋은 채가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검사 결과를 조절할 수 있나요? 조절이요? 네, 음성으로 나오게.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좀 5억 들이죠. 조은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은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이 아이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회장의 재산을 지켜야 했어요. 아니,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조은채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회장님, 내일 병원 예약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애들 좀 쉬게 해주지. 회장이 말했습니다. 방을 준비했나? 네, 2층 객실을 준비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대답했어요. 안내해 드릴까요? 그래. 회장이 서연과 서희를 봤어요. 가서 쉬어라. 옷도 갈아입고. 네. 두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가사도우미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어요. 넓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양쪽으로 방문들이 보였어요. 여기입니다. 가사도우미가 문을 열었어요.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큰 침대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가사도우미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과 서희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언니, 여기 진짜 크다. 서희가 침대에 폴짝 뛰어 올랐습니다. 푹신해. 서연은 창가로 갔어요.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넓은 정원이 보였어요. 정원사 한 명이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아까 그 여자 조은채. 눈빛이 차가웠어요. 분명히 자신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서희가 다가왔어요. 언니 걱정돼. 뭐가? 저 아줌마. 조은채 이사 말이야. 응, 우리 싫어하는 것 같아. 서연도 그렇게 느꼈어요. 조심하자. 응. 두 자매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큰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회장이 상석에 앉았어요. 서연과 서희는 옆에 앉았습니다. 조은채도 함께 앉았어요. 박전무도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회장이 말했어요. 음식이 정말 많았습니다. 고아원에서는 볼 수 없던 음식들이었어요. 서희가 조심스럽게 반찬을 집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맛있어, 언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얼마나 고생했니 조은채는 식사를 하며 두 소녀를 관찰했어요. 정말 회장 손녀가 맞을까요? 아니면 사기꾼일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조은채는 이미 마음먹었어요. 이 아이들을 쫓아낼 거예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서연과 서희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언니. 응. 우리 정말 여기서 살게 돼. 그런가 봐. 서연이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에는 예쁜 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봤으면 좋겠다. 서희가 말했어요. 응.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아빠, 우리 할아버지 만났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잘 살게요. 한편 1층 서재에서는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 박전무, 조은채가 앉아 있었어요. 내일 검사 일정이 어떻게 되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조은채가 대답했어요. 금방 끝날 겁니다. 그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과는 언제 나오나?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랍니다. 조은채가 말했어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사는 3일이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조은채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조작할 시간이요. 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네. 일주일이면 일주일이지. 조은채가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조은채가 서재를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김 실장의 답장이었어요.
조은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은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일주일 후면 저 아이들은 가짜로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갈 거예요. 조은채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큰 저택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서연도, 서희도, 회장도. 아직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였습니다. 서연과 서희는 회장과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큰 대학병원이었습니다. VIP 진료실로 안내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검사입니다. 입 안쪽을 면봉으로 살짝 긁는 거예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서희가 조금 안심했어요. 정말 안 아파요. 네, 전혀요. 검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면봉으로 입 안쪽을 살짝 긁었어요. 회장도 같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회장이 인사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걱정 끝이구나.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일주일만 기다리면 돼.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하지만 서연은 왠지 불안했어요. 조은채 이사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에서 조은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검사 잘 받으셨습니까? 그래. 다행입니다. 조은채의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조카가 왔습니다. 조카. 네, 인사시켜드릴까요? 그래. 조은채가 손짓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공손히 인사했어요. 제 조카 정우입니다. 조은채가 소개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집에서 일을 좀 시켜볼까 하는데요. 조은채가 말했습니다. 청소나 심부름 같은 거요. 좋아. 회장이 허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가 다시 인사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서연과 서희를 훑어봤어요. 정우는 조은채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시킨 일이 있었어요. 저 아이들을 감시하는 거였죠. 잘 부탁드립니다. 정우가 말했어요. 서연이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 왠지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서희는 큰 집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사 도우미들이 자꾸 수군거렸거든요. 저 애들 정말 손녀 맞대. 글쎄, 어떻게 알아? 갑자기 나타났잖아. 돈 때문 아닐까?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들렸습니다. 서희가 속상해했어요. 언니, 저 사람들이. 신경 쓰지 마. 서연이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희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콜록콜록. 천식이 도진 거였습니다. 서희야. 서연이 놀라 달려갔어요. 서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을 헐떡거렸어요. 언니 숨이. 잠깐만 약 먹어. 서연이 급히 약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약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갔지? 서랍을 뒤졌습니다. 없었어요. 분명히 여기 뒀는데. 할아버지. 서연이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할아버지. 소리쳤습니다. 회장이 1층에서 올라오셨어요. 왜 그러니? 서희가 숨을 못 쉬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의사를 불러. 박 전무에게 소리쳤어요. 빨리. 박 전무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의 주치의였어요. 지금 당장 오시오. 응급 상황이요. 20분 후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서희를 진찰했어요.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주사를 놓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서희의 숨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은 서희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가 떠나고 회장이 서연에게 물었어요. 약은 어디 갔니? 모르겠어요. 분명히 서랍에 뒀는데 누가 가져갔나?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복도에서 조은채가 이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조카 정우와 함께였습니다. 이모,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가 다칠 뻔했잖아요. 조용히 해. 조은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말아야 해. 하지만 너도 돈 받기로 했잖아. 정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조은채가 약을 숨긴 거였습니다. 서희를 아프게 만들려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적응 못하고 스스로 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회장이 더 아이들을 챙기게 됐거든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조은채가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희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물을 마시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결과는 음성으로 나오게 해. 조은채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들었어요. 김 실장, 확실하게 해줘. 조은채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5억은 약속대로 줄게.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저 애들이 가짜라고 나와야 해.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는 거였어요. 이모, 괜찮겠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 조은채가 대답했어요. 완벽하게 할 거야. 그럼 저 애들은 고아원으로 돌아가겠지. 회장님은 충격받으실 텐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조은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늙으셨어. 건강도 안 좋으시고. 언젠가는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해. 저 애들 때문에 망칠 순 없어. 서연은 몸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요? 가자. 조은채가 말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급히 부엌으로 숨었어요. 조은채와 정우가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두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도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조은채가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면 자신들은 가짜가 될 거예요. 그럼 다시 고아원으로 가야 해요. 할아버지와도 헤어져야 하고요. 안 돼.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막아야 해. 하지만 어떡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들은 것뿐이에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빠의 유품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연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을 살펴봤어요. 사진들, 편지, 그리고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어요. 이게 뭐지?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플레이어를 열어봤습니다. 작은 카세트가 들어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잡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서희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너희가 할아버지를 찾았다는 뜻이겠지. 아빠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너희를 사랑해 주실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서연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 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돈을 노리는 사람들. 조심하렴.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만약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카세트를 끝까지 들어봐. 아빠가 증거를 남겨뒀어. 서연은 카세트를 끝까지 들었어요. 중간쯤 지나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회장님은 절대 이 사실 모르셔야 해요.
조은채의 목소리였습니다. 도련님이 집 나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야 회사가 안정됩니다. 만약 애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정우의 목소리였어요. 그땐 없애야지. 조은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없애야 해.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10년 전 녹음이었어요. 아빠가 남겨둔 거였습니다. 조은채가 아빠를 내쫓았다는 증거. 그리고 손주들을 위협한다는 증거. 이거야.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이게 증거야. 서연은 카세트를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께 보여드려야 해. 하지만 조심해야 했어요. 조은채가 알면 카세트를 빼앗으려 할 거예요. 서연은 카세트를 상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조은채의 계획을 막을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때가 오면 다 밝혀질 거야. 밤은 깊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질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은 카세트를 꼭꼭 숨겨두고 있었어요. 언제 꺼내야 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은채와 정우를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자주 만나서 수군거렸습니다. 뭔가 계획을 짜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희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누군가 일하고 있었어요. 나이든 정원사였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정노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집에서 20년을 일한 사람이었죠. 서연은 문득 생각했어요. 저 할아버지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10년 전 일을요. 서연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으로 내려갔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인사했어요. 정노인이 돌아봤습니다. 아, 아가씨.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정노인이 미소를 지었어요. 날이 춥네. 네. 서연이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그래, 20년 넘었지. 그럼 저희 아버지도 아셨겠네요. 정노인의 손이 멈췄어요. 도련님 말이냐? 네. 정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알지, 어떻게 모르겠니? 어떤 분이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착한 분이었지. 회장님과는 사이가 안 좋으셨지만 본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 왜 집을 나가셨어요? 정노인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쫓겨난 거야. 쫓겨났다고요. 그래. 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이사가 그랬지. 도련님을 못살게 굴었어. 회장님한테 나쁜 말만 했고.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이요? 그래. 정노인이 말을 이었어요. 조이사는 야심이 많은 사람이야. 회장님 옆자리를 노리고 있지. 도련님이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내쫓은 거야. 증거가 있나요? 서연이 물었어요. 정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다 입으로만 한 일이거든. 하지만 내가 봤어. 도련님이 떠나던 날 조이사가 웃고 있었어. 서연은 정노인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나중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데?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증언해 주세요. 정노인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알겠네. 도련님의 딸이라면 당연히 도와야지. 고맙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우였습니다. 아, 그냥 산책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정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정노인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어? 그냥 날씨 얘기요. 정우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들어가는 게 좋을걸. 곧 저녁 시간이야. 네.
서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우는 정노인을 째려봤어요. 노인네,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무슨 말을? 다 알아. 정우가 협박했습니다. 괜한 말했다간 여기서 못 일해. 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거였습니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좋은 채가 조작한 결과가 나온다면 자신들은 쫓겨날 거예요. 안 돼.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카세트를 보여드려야 해. 서연은 침대 및 상자를 꺼냈어요. 카세트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아빠, 내일이에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옆 침대에서 서희가 뒤척였어요. 언니 앉아. 응. 걱정돼. 서희가 말했어요. 내일 결과 나온다며. 응. 우리 진짜 손녀 맞을까? 당연하지. 서연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할아버지 진짜 손녀야. 조이사 때문에 불안해. 서희도 느끼고 있었어요. 좋은 채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걱정 마. 서연이 서희를 안심시켰습니다. 내가 다 준비했어. 뭘? 내일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모두 식탁에 모였습니다. 회장, 서연, 서희, 좋은 채, 박전무.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오늘 결과가 나오는군.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좋은 채가 대답했어요. 오전 10시에 연락 온다고 했습니다. 기다려지는구나. 회장이 서연과 서희를 보며 웃으셨어요. 걱정 마라. 분명히 너희가 내 손녀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모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0분이었어요. 10분만 기다리면 됐어요. 좋은 채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였거든요. 곧 결과가 올 거예요. 그럼 저 아이들은 가짜로 밝혀질 거예요. 10시가 됐습니다. 좋은 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왔습니다. 좋은 채가 말했습니다. 모두 긴장했어요. 좋은 채가 화면을 봤습니다. 회장님, 뭐라고 하나? 회장이 물었어요. 좋은 채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뭐가? 혈연 관계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순간 조용해졌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검사 결과가 음성입니다. 좋은 채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정말 음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박 전무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이럴 수가.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내가 착각한 건가? 서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할아버지. 너희가 가짜였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미안하지만 나가줘야겠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서연을 봤어요. 할아버지. 들어보세요. 서연이 주머니에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회장이 물었어요. 진실입니다. 서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 안에 아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연아, 서희야. 할아버지를 조심해야 해. 곁에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이어서 좋은 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은 절대 이 사실 모르셔야 해요. 도련님이 집 나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좋은 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건. 애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정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땐 없애야지. 좋은 채가 말했어요. 어떻게든 없애야 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어요. 회장이 좋은 채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좋은 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 저건. 설명해봐.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조작된 겁니다.
조은채가 급히 말했어요. 저 애들이 만든 거예요. 10년 전 녹음인데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남겨두신 거예요. 거짓말이야. 조은채가 소리쳤어요. 저 애들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회장이 박전무를 봤어요. 전무, 저 녹음 확인해보게. 네, 회장님. 박전무가 카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전문가에게 보내겠습니다. 조작인지 진짜인지 확인하라고. 조은채가 초조해했어요. 만약 진짜로 밝혀지면 끝이에요. 회장님, 그리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도 확인해보세요. 무슨 소리냐? 조 이사가 조작했을 거예요. 서연이 조은채를 똑바로 봤어요. 5억을 주고 김 실장한테 부탁했잖아요. 조은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어떻게? 다 들었어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며칠 전 밤에 복도에서 통화하시는 거요. 회장이 노호했습니다. 뭐라고?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아, 아닙니다. 조은채가 부인했어요. 저 애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확인하면 되지. 박전무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다시 연락해 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검사하면 확실해질 겁니다. 조은채는 말문이 막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원사 정노인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정노인. 회장이 놀라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정노인이 말했어요. 10년 전 일을요. 뭘 안다는 건가? 조 이사가 도련님을 내쫓았습니다. 정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회장님께 거짓말을 하고 도련님을 못살게 굴었어요. 결국 도련님이 집을 나가셨죠. 회장이 의자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정말인가? 네, 회장님. 정노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때는 무서워서. 조은채가 정우를 봤어요. 너 가만히 있을 거야. 정우는 망설였습니다. 이모를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정우야. 조은채가 다시 불렀어요.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 이제 그만하세요. 뭐라고? 잘못하신 거잖아요. 정우가 회장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모를 도왔습니다. 아이들 약을 숨긴 것도, 감시한 것도 다 저였어요. 조은채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회장이 조은채를 노려봤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날 속였어. 회장님. 조은채가 울먹였어요. 저는 회사를 위해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을 내쫓았다고. 내 손녀들까지 해치려 했다고. 그게 회사를 위한 거야. 조은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당장 나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짐 싸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회장님, 제발. 박전무. 회장이 불렀어요. 네. 저 사람들 내보내게. 경찰에도 신고하고. 알겠습니다. 박전무가 경비를 불렀습니다. 조은채와 정우는 끌려나갔어요. 조은채가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제가 다 키운 회사예요. 제가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서연과 서희를 봤어요. 할아버지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 아니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너희를 의심했잖니. 서희가 회장 곁으로 갔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다 알았잖아요. 회장이 두 소녀를 안았어요. 고맙구나. 진실을 밝혀줘서. 박전무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다른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오늘 당장 재검사 가능하답니다. 좋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가자. 1시간 후 다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대학병원이었어요.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급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3일이면 결과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이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좋은 채가 없었거든요. 회장이 서연과 서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편하게 먹자. 네, 할아버지. 식사를 하며 회장이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니?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착한 분이셨어요. 엄마랑 저희를 정말 사랑하셨고요. 그랬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좀 더 이해했더라면 아들을 잃지 않았을 텐데. 할아버지. 서희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를 사랑하셨대요. 정말. 네, 엄마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셨대요.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너희 아버지한테. 3일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박 전무가 직접 병원에 갔습니다. 회장과 서연, 서희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박 전무가 돌아왔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어떻게 됐나? 회장이 물었어요. 99.9%.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확실합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인가? 네, 이 아이들은. 박 전무가 서연과 서희를 봤어요. 회장님의 진짜 손녀입니다. 회장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과 서희가 급히 붙잡았어요. 왜 그러세요? 미안해. 회장이 말했어요. 너희를 의심해서.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서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회장이 두 소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내 손녀들. 박 전무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노인도 멀리서 지켜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정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따님들 잘 지내실 겁니다. 그날 저녁은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회장이 요리사를 불러 준비하게 했어요.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야.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내 손녀들을 찾은 날. 건배.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조용하던 저택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서연과 서희도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예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웃고 계실 것 같았어요. 아빠. 서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 만났어요. 행복하게 살게요.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은채와 정우는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 조작과 아이들 위협 혐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조은채는 3년, 정우는 1년이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중요한 건 손녀들이었으니까요. 서희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회장이 최고의 의사를 불러 치료했거든요. 완치 가능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좋은 약과 관리를 받으면 천식이 완전히 나아질 수 있어요. 서희는 매일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달 만에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기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언니, 나 이제 안 아파. 서희가 활짝 웃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서연도 기뻤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이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아. 네, 할아버지. 대학 가고 싶니? 서연은 놀랐습니다. 대학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고아원에 있을 땐 꿈도 못 꿨던 일이었죠. 가고 싶어요. 뭘 공부하고 싶니?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문학이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좋아. 회장이 웃으셨어요. 내년에 대학 가자. 지금부터 준비하면 돼. 정말이요? 그럼. 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내 손녀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서희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저 애가 화성그룹 손녀래. 진짜 부자네.
친구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서희는 밝게 웃으며 지냈습니다. 안녕, 나는 서희야. 친하게 지내자.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도 마음을 열었어요. 서희는 착하고 순한 아이였거든요. 한 달 후엔 반에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회장이 두 자매를 불렀어요. 오늘 특별한 곳에 가자. 어디요? 따라와봐.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공원묘지였어요.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서연이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계신 곳이야. 서연과 서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회장을 따라 걸어갔어요. 언덕 위에 작은 묘가 있었습니다. 차동현. 아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옆에는 엄마 묘도 있었습니다. 서연과 서희는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도 아들 묘 앞에 섰어요. 동현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늦었구나. 미안해. 이제야 너를 이해하게 됐어. 회장이 묘에 손을 얹었어요. 내 딸들 잘 키울게. 걱정 마. 아버지가 끝까지 지킬게.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할아버지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세요. 아빠가 사랑했던 분이시죠. 서희도 말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이제 괜찮아요. 행복하게 살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부모님을 위해 작은 동상을 만들까 한다. 정원에 세울 거야. 정말이요? 그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가족이니까 영원히 기억해야지. 한 달 후 정원에 작은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미소 짓는 모습이었어요. 동상 아래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영원히 기억합니다. 서연과 서희는 매일 동상 앞에서 기도했어요. 아빠,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회장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손녀들이 생기고 나서였죠. 할아버지, 산책 가세요. 서희가 회장 손을 잡았어요. 그래, 가자. 세 사람은 정원을 걸었습니다. 꽃향기가 났어요. 할아버지. 서연이 말했습니다. 네가 와줘서 고마워.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우리는 가족이니까. 회장이 웃으셨어요. 그래, 가족이지. 정노인이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정원에 물을 주며 미소 지었어요. 참 좋은 모습이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련님도 기뻐하실 거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회장, 서연, 서희, 박전무. 오늘 저녁은 특별해.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된 지 100일이야. 벌써요. 서희가 놀랐어요. 그래. 회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네, 할아버지. 모두 함께 잔을 부딪혔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 서연은 자기 방으로 갔어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100일째 되는 날. 할아버지와 함께한 100일. 참 많은 일이 있었어.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 괜찮아. 우리는 가족이니까.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서연이 작게 속삭였어요. 우리 정말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와 함께 잘 살게요. 사랑해요.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서희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언니 뭐해? 별 보고 있었어. 나도. 서희가 옆에 섰습니다. 두 자매는 함께 밤하늘을 봤어요. 언니. 응. 우리 정말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서연이 서희를 안았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어. 응. 그날 밤
큰 저택은 평화로웠습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편안히 책을 읽고 계셨어요. 서연과 서희는 방에서 웃고 있었죠. 정노인은 정원을 마지막으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서연과 서희에게도 새로운 봄이 온 거예요. 3만 원으로 시작된 기적. 낡은 카드 한 장이 두 자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아빠와 엄마도 웃고 계실 거예요. 잘 자라, 우리 딸들. 행복해라. 별이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따뜻한 밤이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같이 듣고 싶은 분께 공유해 주세요. 온 가족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간 속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